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인간관계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통할 때, 내가 베풀고 도와줬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볼 때, 아무리 맞춰주려 해도 도무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때, 또 남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내 일은 뒷전이 될 때, 저도 50평생 살아오면서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젊었을 땐 모든 사람을 다 이해시키려고,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모든 관계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요.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4가지 인간관계의 지혜를 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오해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남들은 나를 오해할 자유가 있고, 나에겐 그걸 해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말 처음엔 좀 낯설죠? 아니, 오해는 풀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 이웃,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아파트 분여회에서 오래 봉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김 선생님이 분여회비를 개인적으로 쓴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사실무근인 얘기였죠. 김 선생님은 정말 억울하셨대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회계장부 보여드릴게요 하시며 해명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설명하면 할수록 더 지치시고 어떤 분들은 괜히 해명을 많이 하네. 뭐가 찔리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래요. 그때 김 선생님 딸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엄마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 소문이 거짓인 걸 알아요. 그리고 엄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엄마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거예요. 엄마가 평생 쌓아온 신용을 아는 사람들만 신경 쓰세요.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하려고 하면 엄마만 지쳐요.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100명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중 90명이 나를 좋게 봐도 10명이 날 오해하면 우리는 그 10명 때문에 밤잠을 설치죠. 그리고 그 10명한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증명하려고 온 힘을 쏟고요. 근데 말이죠. 세상에는 내가 뭘 해도 나를 곱게 보지 않는 사람이 꼭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은 고추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추만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요. 고추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째, 나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나를 믿어줍니다. 둘째,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의 오해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셋째, 나는 모든 사람을 설득할 의무가 없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 후로 더 이상 모든 사람한테 해명하지 않으셨대요. 대신 자신을 믿어주는 오랜 이웃들과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신기하게도 그 소문은 시간이 지나니 저절로 사라졌고 김 선생님 마음도 훨씬 편해지셨대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을 오해한다면 한두 번 정도는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의심한다면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었죠. 근데 이제는 알잖아요. 인생은 너무 짧고 진짜 소중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관계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고작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상대를 고작 그 정도로만 여겨주면 됩니다. 이 말 좀 차갑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건 나를 지키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내가 도움을 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내가 힘들 땐 연락 한 통 없는 사람, 내 말은 안 들으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거나 무안하게 만드는 사람, 제가 아는 박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사장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정말 인심이 좋으신 분이에요. 동네 분들이 부탁하면 뭐든 들어주셨죠. 돈이 없다는 단골에게 외상도 해주시고 식자재가 필요하다는 지인에게 도매가로 나눠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신기한 건 박 사장님이 힘드실 땐 그분들이 안 도와주시더래요. 가게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고 하면 원래 장사가 그렇지 뭐 하시고 외상값 갚아달라고 하면 좀 이따가 줄게 하면서 계속 미루시고요. 어느 날 박 사장님 따님이 어머니께 여쭤봤대요. 엄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데 왜 사람들은 엄마한테 안 그래요? 글쎄다.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봐. 근데 이제 알겠어. 관계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구나. 내가 10개를 주는데 1개도 안 돌려주면 나도 이제 1개만 줘야겠어. 착한 건 좋지만 내가 손해만 보면서까지 착할 필요는 없더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10만큼 주는데 상대가 1만 돌려주면 우리도 1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10을 주면서 언젠가 이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겠지라고 기대하면 결국 우리만 지치고 속상해집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은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100%의 친절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다 쓰면 정작 나를 아껴주는 가족이나 진짜 친구들한테는 줄 게 없어지잖아요. 박 사장님은 그 후로 이렇게 하셨대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단골들한테는 더 잘해주셨어요. 자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한테는 적당히 대하셨어요. 무리한 부탁은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네요 라고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셨대요. 거절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고마워할 줄 아는 분들은 더 고맙다고 하시고 당연하게 여기던 분들은 조용히 멀어지더래요. 그리고 박 사장님은 훨씬 덜 지치셨고요. 평생 착하게만 사셨던 분들, 특히 우리 세대는 내가 참으면 되지 하고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나도 소중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한테 내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게 진짜 현명한 삶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맞지 않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안 맞는 사람 고쳐 쓰는 것보단 잘 맞는 사람 골라 만나는 게 낫다. 이 말 참 속 시원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맞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까요? 제가 아는 이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선생님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세요. 책도 좋아하시고 조용히 산책하는 걸 즐기시죠. 근데 이 선생님 동창 모임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시끄러운 편이에요. 매번 만나면 소주 마시고 노래방 가고 시끄럽게 떠들고요.
처음 몇 번은 그래도 재미있으셨대요. 친구들 만나는 거니까 하고 참석하셨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드셨대요. 이번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날까요? 에이, 그건 재미없잖아. 우리 고깃집 가서 소주 한잔 하자. 야, 이번 주말에 등산 가는데 너도 와. 저는 사람 많은 데는 좀 이렇게 자꾸 안 맞으니까 이 선생님도 친구들도 점점 불편해지셨대요. 이 선생님은 내가 친구들한테 맞춰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술자리도 나가시고 등산도 따라가셨어요. 근데 너무 안 맞아서 재미도 없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셨대요. 이 선생님 부인이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그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당신이랑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안 맞는 사람들이랑 억지로 맞추려고 해요? 당신이랑 잘 맞는 사람들을 새로 만나면 되잖아요. 처음에 이 선생님은 그래도 오래 알던 사이인데 라고 아쉬워하셨어요. 근데 부인이 다시 말씀하셨대요. 오래 알았다고 해서 계속 만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변하고 우리도 변하잖아요. 젊었을 때 잘 맞았던 친구들이 나이 들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건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옷은 예쁜데 나한테는 안 어울려요. 사이즈가 안 맞거나 색깔이 안 맞거나 스타일이 안 맞거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옷을 억지로 늘리거나 줄여서 입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맞는 다른 옷을 찾죠. 사람도 똑같아요.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고쳐서 만나려고 하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어요. 그냥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선생님은 그 후로 어떻게 하셨냐면요. 도서관에서 하는 인문학 강좌에 등록하셨대요. 거기서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의 새 친구들을 만나셨어요. 그분들과는 조용히 찻집에서 차 마시며 책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으셨대요.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으셨죠. 원래부터 딱 맞으니까요. 동창 친구들도 자기들끼리 더 편하게 모이게 됐고, 가끔 명절 때나 안부 전화 정도만 하시게 됐대요. 서로 부담도 없고요.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그 소중한 시간을 안 맞는 사람과 억지로 보내지 마세요. 나랑 잘 맞는 사람과 편하게 보내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내 인생에 집중하세요. 남의 먼지를 터는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먼지가 내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남의 문제, 남의 잘못, 남의 험담에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이 엉망이 된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소식통으로 유명하세요. 누가 누구랑 불화가 있는지,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 다 아시죠? 권사님은 이런 얘기 듣는 걸 재미있어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또 전하셨죠. 아이고,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한다는데, 저 집 남편이 돈을 어디다 썼다는데, 저 사람이 교회 헌금을 제대로 안 낸다는데, 권사님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런 건 알아야지, 조심해야지, 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권사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분한테 얘기했다간 온 동네에 다 퍼지겠네 하면서요. 권사님도 정작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못하셨어요. 손주들한테 옷도 떠주고 싶었고,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도 하고 싶었는데, 남 얘기 듣고 전달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리셨거든요. 가장 속상한 건 권사님 자신도 소문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저 권사님이 맨날 남 험담만 하더라. 저분 조심해야 해. 비밀 못 지켜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권사님 딸이 어머니를 보다 못해 진지하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요즘 행복하세요? 글쎄, 왜 그러니? 엄마가 뭘 하고 싶으신지 아세요? 전에는 손주들한테 뭐 해주고 싶다, 서예 배우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맨날 남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요. 딸이 말했대요. 엄마, 그건 남의 먼지를 털다가 정작 엄마한테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남의 문제에 계속 집중하시다 보니까 정작 엄마 인생은 안 본 거죠. 이제부터는 남이 뭘 하든 신경 끄고 엄마가 뭘 하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시간은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남의 험담 듣고 남의 잘못 얘기하고 남의 문제에 신경 쓰는 데 쓰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남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해요. 마치 매일 쓴 약만 먹으면 입맛도 쓰게 변하는 것처럼요. 권사님은 그 후로 이렇게 하셨대요. 누가 험담하면 나 그런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남의 일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으셨어요. 서예 학원도 다니기 시작하셨고요. 사람들 칭찬하는 걸 더 많이 하셨어요. 저 집 며느리가 참 효도한다. 저 집사님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더라. 이런 식으로요. 신기하게도 권사님이 변하시니까 사람들도 다시 권사님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권사님 자신도 훨씬 행복해지셨대요. 서예도 배우시고 손주들 옷도 떠주시고 마음도 편안해지셨고요. 여러분, 남의 문제는 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끼어들 필요도 없어요. 대신 우리 자신을 가꾸는데 시간을 쓰세요. 이제 남은 인생 얼마나 소중해요. 그 소중한 시간을 남 얘기하는 데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 쓰세요. 그러면 인생이 훨씬 밝아질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인생의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오해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둘째, 관계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착한 건 좋지만 내가 손해만 보면서까지 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쓰세요. 셋째, 맞지 않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나랑 편한 사람을 만나세요. 이제 우리 나이에 억지로 관계 유지할 필요 없어요. 넷째, 내 인생에 집중하세요. 남 얘기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 시간을 쓰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것입니다. 젊었을 땐 남 눈치 보느라, 남 기분 맞춰주느라 참고 또 참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우리를 진짜 아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와 잘 맞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50평생, 60평생 살아오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힘드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남은 인생,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